예,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3주차 세 번째 동영상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유용한 웹 서비스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글 검색 엔진 사용 팁 좀 간단하게 실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타 여러분들 대학 생활하면서 유용하게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완벽하게 지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글 검색 엔진 사용 팁인데요. 자, 보시면 뭐 총 12가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같이 뭐 실습으로 따라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한 것들 제가 여기 보면 빨간 거 쳐 있었어요. 이렇게 빨간 거 중요 이렇게 표시도 있고 빨간 거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있는데 그런 것들 중심으로 조금 실습 같이 해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 엔진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검색 엔진이 사실은 구글이 아니라 네이버죠. 예, 그런데 저는 구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검색 엔진은 늘 사실은 구글을 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죠. 구글 검색 엔진에 검색어를 넣을 때 주의할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포함될 단어나 문장을 따옴표 형태로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국민대학교, 예, 국민대학교, 그다음에 경영대학 이렇게 엔터를 치면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해버리면 국민대학교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경영대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이것이 따로따로 들어가도 이제 검색 결과에 다 이렇게 제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검색하고 싶은 내용이 국민대학교 한 칸 띄고 경영대학이 반드시 그 표현이 그대로 들어간 것만 내가 검색하고 싶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따옴표를 쳐주시는 게 중요해요. 따옴표를 치게 되면 국민대학교나 경영대학이나 둘 중에 하나 들어간 걸 찾아주는 게 아니고 요 따옴표 친 요 그대로 국민대학교 한 칸 띄고 경영대학 이 표현이 정확하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만 검색 결과에 출력하게 돼요. 자,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치게 되면 여기 보면 국민대학교 한 칸 띄고 경영대학이란 말이 그대로 들어있죠. 네, 그리고 이것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이란 말이 그대로 들어있고 국민대학교 띄고 경영대학 국민대학교 띄고 경영대학 국민대학교 띄고 경영대학 이런 식으로 이 다음에 검색되는 결과는 국민대학교 띄고 경영대학이 반드시 있는 그런 요 단어가 요 절이 그대로 있는 그런 결과들만 이렇게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될 단어나 뭐 표현을 똑같이 검색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검색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따옴표를 찍어야 된다. 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인데요. 대한민국 엔터 치면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검색 결과가 막 나오죠. 예, 대한민국 검색 결과가 막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쭉 볼까요? 대한민국을 봤더니 동아시아 뭐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뭐 대한민국 동아시아가 자꾸 나오는데 난 동아시아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빼기라는 걸 쓸 수 있어요. 빼기 동아시아 이러면 자, 보세요. 방금은 이런 검색 결과들이 나왔는데 빼기 동아시아를 하시게 되면 검색 결과가 아까랑 사뭇 다르죠? 예, 사뭇 다른데 자, 이제는 동아시아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빼기 했기 때문에 그 검색 결과는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럴 때 필요해요. 여러분이 매트릭스라는 걸 검색해요. 매트릭스 딱 검색을 하면은 매트릭스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행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유명한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영화 매트릭스도 있잖아요. 그 결과들이 막 혼재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매트릭스를 찾는데 영화 매트릭스를 찾는 게 아니에요. 수학과 관련된 거 찾고 싶어. 그럴 때는 매트릭스 빼기 무비 이렇게 치면 무비와 관련된 매트릭스는 빼고 출력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검색 기능이 되겠어요.
자, 유의어를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단어의 정의를 검색하는 방법, 특정 단어를 반드시 포함해서 제목을 검색하는 방법, 이런 것들 거기 나와 있는 방법들 한번 쭉 보시고 익혀 보시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검색어, 아인슈타인, 무슨 이론이 있는데 그 무슨 이론인지 기억이 안 나네, 이럴 때 앞에 뭐가 있는데 이거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게 별입니다. 별. 예. 무슨 이론이 있는데 이렇게 별 이론 이렇게 하면 상대성 이론이구나, 이런 식으로. 예. 뭐 아인슈타인 카르탕 이론 이런 것도 있네요. 예, 이렇게. 아무튼 아인슈타인의 무슨 이론 앞에 이제 별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검색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뭔가 불확실한데 뭔가 아무튼 그거를 포함한 모든 검색 결과 찾고 싶다 그러면은 뭘 쓰셔라? 별이라고 하는 내용을 쓰셔라.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이름 검색 많이 해보세요? 저는 가끔 해봅니다. 제 이름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뭐 저의 검색 결과 치면 물론 저와 관련된 거가 많네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법무법인 안현철은 저 모르시는 분인데 뭐 아닌 사람들도 많이 나오죠. 저는 국민대학교의 안현철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대학교 도메인에 있는 사이트들 중에서 안현철이 나오는 것만 검색하고 싶다,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 알았네요. 영화 쉬리의 김수로가 안현철이었네. 충격인데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특정 도메인, 특정 사이트 내에서만 이 검색어를 찾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를 주면 돼요. 사이트 콜론하고요. 국민.ac.kr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국민.ac.kr 결과죠. 요것도 국민.ac.kr 결과인데 페이스북 이건 국민.ac.kr 아니죠. 유튜브 이것도 아니에요. BKL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민.ac.kr에서만 사이트, 그런 사이트에서만 안현철을 검색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엔터 치면 아까 거는 그대로 나오는데 나머지들이 다 국민.ac.kr에 해당되는 도메인에서만 제 검색 결과를 찾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특정 사이트 내에서만 검색하는 기능으로 살펴봤습니다. 특정 사이트와 관계된 사이트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특정 사이트를 링크한 모든 사이트 검색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거기 나와 있는 팁 참고조 하시고요. 자, 요거 되게 유용합니다. 특정 종류의 파일만 검색하기, 이런 거 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요?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이 사업계획서를 예를 들면은 파워포인트 파일로 만들고 싶은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 같은 게 혹시 참조할 게 있는지,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내가 인터넷에 있는 거를 다운받아서 쓰고 싶어요. 그럴 때 사업계획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검색 결과 중에서 파워포인트 파일로 된 검색 결과만 추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파일 타입이라는 옵션을 쓸 수가 있어요. 파일 타입 PPT 이렇게 하면 파일 확장자가 파워포인트인 파일들로만 사업계획서라는 키워드가 담긴 결과를 찾아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자, 요거 다 PPT 파일이에요. PPT 파일 이렇게 해서 요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요. 열어보면은 다른 사람이 만든 사업계획서 파일을 이렇게 너무 디자인이 후지네요. 이런 것들을 내려받아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파일 타입 옵션은 그러면 PPT만 되느냐? 아니에요. 자, DOC 뭘까요? 이거는 그렇죠. MS 워드 파일로 검색해 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XLS, 엑셀도 있나요? 엑셀 파일도 이렇게 검색이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래 한글 될까요? HWP? 이건 안 돼요. 아래 한글은 안 된다. 또 뭐가 되냐면 PDF 돼요. PDF. 파일 타입 콜론 PDF. 그러면 PDF 파일들 중에 사업계획서란 말이 들어간 거 쫙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 엔진에 이렇게 옵션만 몇 가지 알아도 굉장히 편리하게 다양한 검색 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용한 웹사이트 좀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국민대학교 선곡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등록금 비싸서 속상하죠. 예, 등록금 많이 내서 속상할 텐데 여러분들의 등록금으로 학교는 다양한 데 돈을 써요. 그런데 생각보다 또 많은 지출을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서관 서비스예요. 예, 이 도서관에 가보면 여러 진짜 학업에 활용 가능한 유용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이 낸 비싼 등록금으로 돈을 주고 구입하는 자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그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도서관 홈페이지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lib.국민.ac.kr 우리 학교 성곡 도서관 홈페이지예요. 엔터 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거 이제 코로나 조치사항 나오네요. X 닫고 제일 먼저 보시면 일단은 뭐 여기 여러 가지 바로 연결되는 링크들, 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기능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정보 검색 눌러보면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장자료 책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검색해서 쓰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전자저널 목록, 데이터베이스 목록 이런 게 있습니다. 전자저널보다는 여러분들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목록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이 쫙 있어요. 예를 들면 이 ACM 뭐 디지털 라이브러리 여기는 컴퓨터 공학학회가 제공하는 각종 컴퓨터 공학 분야의 각종 논문들, 학술대의 발표 자료들 이런 게 무려 32만 건이나 제공되는 이거를 집에서 접속해서 검색을 하면 뭐 논문 한 편당 뭐 20불, 30불 이렇게 뭐 2만 원, 3만 원 돈 내야지 다운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학교 URL 안에서 아니면은 여기 성곡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 그 종합정보 시스템 아이디 패스워드로 초기화돼 있어요. 초기화가 아니라 원래 그걸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서 제공하는 논문들 막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해외 논문뿐만이 아니라 국내 논문들도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이트 중에 DBPR라고 있잖아요. dbpr.co.kr 이게 이제 한국 내 여러 가지 그 학술지의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코로나가 유행이니까 코로나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논문들이 이렇게 막 나오죠. 코로나 논문 이런 것들 막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논문들을 원래는 이제 클릭을 해서 딱 다운로드 받으려고 이렇게 딱 보면 네, 그렇게 뭐 로그인하라고 그러거나 뭐 돈을 내라고 하거나 이러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3,000원, 4,000원 뭐 이런 식으로 논문 한 편당 가격을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관으로 로그인을 하거나 우리 기관 인증을 받게 되면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적극 이제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거 말고도 유용한 사이트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JSTOR 여기는 아주 오래된 옛날 논문들 비즈니스, 아트, 사이언스 이런 옛날 논문들 원문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스밸류 이런 데 접속하면은 뭐 상장기업, 코스닥 기업 같은 데의 재무, 주식 관련 정보들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모아진인가요? 더 내려가 볼까요? 사이언스지에 대한 뭐 풀텍스트 이용 가능한 이런 데도 있고 뭐 모아진 국내 잡지 270여 종 온라인 원문 제공해주는 이런 사이트들도 있고 뭐 3일 회계법인에서 제공하는 정보, 패션 정보 사이트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잘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보시면은 요새 시간 많으시잖아요. 뭐 전자책 같은 거 읽고 싶다 그러시면 또 전자책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들 뭐 국내 3만여 종의 전자책 도서관 클릭하시면 네 로그인을 해야 된다네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뭐 전자책 도서관에 가시면 전자책 관련해서 뭐 사이트 주소가 아예 따로 있네요. ebook.국민.ac.kr 접속하시면 전자책 대여해서 이렇게 보시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요게 근데 이제 이것도 권수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어떤 거는 3권, 어떤 건 5권 막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다 대출되어 있으면 빌릴 수 없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5건 중에 5건이 다 대출되어 있고 4명이 예약 걸어 놓은 상태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거 이제 미리 예약 걸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 전자책도 보실 수가 있다. 이런 거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과제 같은 거 수행했는데 인터넷이나 다른 데 있는 걸 너무 많이 이렇게 내가 참조했어요. 그래서 혹시 표절 같은 거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된다면 여기 논문 과제 표절 예방 시스템 클릭하시면 영어로 쓴 거는 터니딘이라는 것에서 이제 표절 검사하시면 되고요. 한국어로 쓴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카피킬러라고 하는 거 통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가 라이센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자동으로 몇 프로 유사하고 어떤 거랑 비슷하고 이런 거를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잘 해줘요. 이런 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표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전자도서관 사이트가 있어요. 나넷.co. ol.kr인가요? go.kr이네요. www. 예, 나넷.go.kr. 들어가 보면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무슨 학술 논문 같은 것도 다 검색이 되고 다양하게 검색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뭘 검색해 볼까요? 여기 뭐 요새 인공지능이 유행이니까 인공지능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예. 검색. 그러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도서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정보, 학위 논문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논문이 이렇게 학위 논문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 특히 이제 원문 보기도 가능한 PDF로 이런 자료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리포트 쓰시거나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 대학원 진학해서 석사 박사 논문 쓰거나 이럴 때 이런 자료들 많이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대부분의 학술지, 논문 정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얻고 싶으시다면 이 NDSL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나라에서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들이에요. ndsl.kr. 그러면 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쪽으로 네, 국가 디지털 사이언스 라이브러리죠. 예, 여기 네, 뭐 빅데이터 뭐 이렇게 하면 빅데이터 관련된 각종 논문들, 뭐 인기 논문들 이런 것들이 쫙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클릭을 해보면 그 논문에 대한 상세 정보 그리고 그 논문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공짜로 PDF 원문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무료 다운로드 링크 이런 것들이 아니면 돈 내고 봐야 되는 건 유료 이렇게 쫙 다 링크해서 나와줘요. 그리고 그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고 그래서 NDSL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쓰시면 매우 유용한 사이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외의 기타 사이트들은 뭐 한 번씩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 나중에 이제 과제 수행 때도 여러분들 아마 좀 이 사이트는 활용하셔야 되긴 할 텐데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dart.fss.or.kr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 사이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은 투자자들을 위해서 자기네 회사들이 지금 뭐 어떤 실적을 보였고 어떤 이슈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되거든요. 그 공시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 회사가 내는 그런 다양한 뭐 보고서, 단기 보고서, 뭐 중기 보고서, 뭐 이런 것들,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 다 검색이 가능해요. 사업 보고서 클릭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언제 쓰냐면 회사의 재무 상태 확인할 때 써요. 요약 재무제표 눌러보면 가장 최근에 매출액이 얼마고 뭐 이런 거, 뭐 순이익이 얼마고 뭐 이런 거, 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이런 거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요약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 쫙 조회가 가능하고요.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다 나와 있어요. 뭐 주주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주주가 누굽니까? 삼성생명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예, 이건희 씨가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이재용 씨도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주주 현황 뭐 이런 것들도 조회할 수 있고
임직원 현황이나 임원 보수 같은 것도 다 이게 뭐 평균 보수이긴 합니다만, 보수 총액도 나오네요. 개인별로. 예,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동진 대표이사님은 보수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30억. 예, 보수가 굉장하네요. 그죠? 예,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 예, 다트에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친구들은 공모전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죠. 예,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데티즌닷컴이라는 데가 이제 공모전과 관련된 정보들이 쫙 모여져 있는 사이트 중에, 대표 사이트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사이트로 싱크 콘테스트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네, 싱굿이라고 하는, 여기 가도 또 이제 마찬가지 다양한 공모전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소설이라는 사이트네요. 자소설.com 자소설.com이라는 사이트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 또 관심이 있어야 할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죠. 대학생 취업과 관련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또 합격한 사람들의 자소서, 이력서, 뭐 자소 이런 것들 이제 제공하니까 우리 또 취업 앞둔 학생들 관심 있게 쓸 수 있겠고요. 이 사이트는 접속 안 할게요. 아까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3dp.co.kr. 그래서 네트워크 드라이버 설치할 때는 3dp 넷을 일단 먼저 실행시켜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드웨어 드라이버에 대해서는 3dp 칩이라는 프로그램 틀어서 정리하시면은 유용한 정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사이트는 제가 여기 링크로 자주 가는 사이트 링크도 걸어놓은 사이트예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한글 폰트가 다양하면 이쁜 글씨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예, 요거 이제 사실은 요 다음 주차죠. 4주차 아래 한글 수업 때도 다룰 내용이 있긴 합니다. 한글 폰트 추가하고 이런 거. 근데 이제 문제는 폰트가 유료가 많아서 잘못하면은 막 고소 들어오고 잡혀가고 벌금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 학교가 폰트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윤서체라는 폰트 알아요? 뭐 윤고딕체, 윤명조체 뭐 이런 거. 그거 학교에서 라이센스를 샀어요, 최근에. 그래서 윤서체는 학교 거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목적으로. 그렇지만 윤서체 말고도 이제 다른 폰트들에 대한 수요들이 있을 텐데, 이 블로그는 무료로 공개된 공짜로 다운받아서 써도 되는 그런 사이트들만 쫙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보면은 주로 이제 회사들이 자기네 로고를 만들거나 자기네 고객들한테 이제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폰트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폰트도 되게 이쁘죠. 우아한 형제들의 폰트, 뭐 미생체 이런 폰트들 되게 이뻐요. 네, 이런 폰트들 필요하시면 여기 그 사이트 접속하셔서 폰트 다운받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사하게 또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 이미지 또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잡혀가죠. 예, 저작권에 또 잡혀갑니다. 그래서 저작권 프리한 사이트 그림이 필요하다고 하면 픽사베이.com이라는 사이트 이용하시면 돼요. 픽사베이.com은 무료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미지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예,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어 넣어서 필요한 이미지들 가지고 여러분 뭐 파워포인트 만들 때 쓰셔도 되고 다양한 용도로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얘기는 하드디스크 데이터 삭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뭐 높으신 분이 잘못을 했는데 증거를 인멸해야 돼요. 경찰이나 검찰이 막 이제 찾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막 윈도우 열심히 지우죠. 가서 딜리트 버튼 누르고 휴지통에 집어넣고 막 이럽니다. 그거 제대로 지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 복구가 가능해요? 예. 우리 아주 컴맹이 아닌 친구들 아마 알겠지만 그런 거는 뭐 너무 쉽게 복구가 됩니다. 예. 바로 복구가 가능해요. 그런 거는 소프트웨어만 써도 바로 복구가 가능할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의 복구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조금 아는 친구들은 디스크를 포맷을 하면 싹 못 살릴 거다. 포맷을 하면 안전하게 삭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포맷을 해도 다 복구가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하드디스크의 원리를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석 물질이 발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전자적인 신호를 입혀서 0 또는 1의 상태를 기록하게 하는 게 하드디스크 원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스크에서 뭔가 파일이나 폴더를 지운다는 거의 의미는 전체 데이터를 다 0으로 지우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파일의 맨 앞에 있는 부분만 살짝 지워놓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달려들어가지고 처음 것만 복구를 해내면 뒤에 내용을 고스란히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삭제 방식으로는 절대로 지울 수가 없고, 포맷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맷도 일반적인 포맷은 소위 얘기하는 파일에 대한 위치 정보만 저장하는 그 영역만 살짝 지우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좀 노가다가 들어가지만 복구를 해내면 전부 다 내용을 살릴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조금 더 아는 친구들은 로우 레벨 포맷을 하면 복구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로우 레벨 포맷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공장에서 처음 나왔을 때 상태인 것처럼 하드디스크에다가 0 신호를 쫙 입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0을 기록시키는 거죠. 그러면 복구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쉽게 복구는 안 됩니다. 쉽게 복구는 안 되지만 복구가 아예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 역시 전문가들은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복구하느냐? 우리가 0, 1을 자성 신호로 입힌다고 했는데 이게 디지털처럼 0 또는 1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아날로그 상태로 저장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뭐가 가능하냐면 0 신호를 쭉 입혔으면 다시 그 0 신호를 싹 걷어내는 게 가능하대요. 그러면 미세하지만 0, 1 그 신호의 차이를 밑에 바닥에 깔려서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지해서 예전 데이터를 다 복구해서 살려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우 레벨 포맷도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좀 우아하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하드디스크를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태운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폐차장에 있는 엄청난 강력한 자석에다 갖다 대서 이거를 뭐 지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뭐 지울 수가 있습니다만 그 큰 자석으로 하면,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폐차장까지.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죠. 앞에 이제 각설이 길었는데 하드디스크를 우아하게 가장 편리하게 완벽하게 삭제하는 방법은 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 비용도 얼마 안 비싸요. 한 4, 5만 원 정도 하나요? 이스트텍 이레이저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저는 이 소프트웨어를 언제 알게 됐냐면 제가 카이다라고 하는 여기는 군사 기밀을 다루는 조직이라서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 곳인데 이 회사에서 이걸 다 써요. 이 회사가 만든 이 제품은 발상을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삭제를 하냐면 그냥 0000 신호를 입히는 게 아니라 파일을 딱 삭제시키잖아요. 그러면 128비트, 256비트 암호화를 통해서 이상한 난수를 막 만드는 거예요. 010101 1010 난수를 막 발생시켜서 그 난수로 발생된 신호를 위에다가 한 커플 입히고, 두 커플 입히고, 세 커플 입히고, 네 커플 입히고, 최대 뭐 10개, 20개까지 입혀요. 계속 신호를 입힌 다음에 맨 끝에 0으로 싹 깔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바닥에 어떤 신호가 있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0 신호 걷어내고, 그 다음 암호화된 신호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걷어내고 해서 바닥에 뭐가 있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슈퍼컴퓨터로도 그거를 다 걷어내서 원래 뭐가 있는지를 알려내려면 100년 넘게 걸린대요. 그래서 사실상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삭제를 해버리면.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삭제할 거냐 할 때 뭐 미국 국방성 기준으로 삭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뭐 복구가 불가능에 가까운,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굉장히 뭐
어디까지 물리적으로 충격을 가하지 않고도 우아하게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렇게 자료를 인멸해야 될 상황이 과연 생길까 싶기도 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 원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주차의 세 번째 강의도 모두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강의 끝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4주차 강의 때 또 인사드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랄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